그러니까 이제 복합 트라우마나 복합 외상이나 트라우마가 되게 이제 장기적으로 되어져서 그게 이제 침습적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났을 때 이제 분노가 막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좀 심상 기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걸 좀 정리를 해본다면 계속 이제 이 과거의 트라우마 사건을 내가 보게 되면 나와 그 나에게 가해했던 대상을 볼 때 가해자를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 부분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그런 방법을 할 때 되는 내담자가 있고 이것이 되게 어려운 내담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사건이지만 가해자를 생각할 때 그 가해자가 그 당시 나에게 행했던 그 폭력의 정도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살아서 여전히 나에게 역사에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약간 이제 이미지로 처리를 해버린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 트라우마가 심하거나 아니면 부모라도 어렸을 때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런 말들을 봤을 때 또다시 혼날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버릴 때는 사실 입을 못 열어요. 말을 하기도. 그리고 하고 나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신체적인 것들이 너무 올라오고. 그럴 때 이제 첫 번째가 그 대상을 뭐 부모라거나 팀장이거나 뭐 부장이거나 이렇게 사람을 붙이지 말고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이미지가 되냐. 그러면 이제 뭐 그 이름을 붙여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불나방, 또 늑대, 이런 이제 그 약간 동물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이렇게 드래곤 있잖아. 양날, 또, 칼들이 막 양날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날쌘, 날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로 어떤 것이 떠오르냐, 뭐하고 좀 비슷하냐고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동물이라든가 이미지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일단 이게 무생물이고 오브젝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부분에서 오브젝트가 되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되게 이제 내가 가졌던 이 공포와 가각성과 침습된 것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으로 해서 데려가는 방법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거나 계속해도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그 앞에 가면 내가 막 분노만 계속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런 방법은 이야기 치료에서 외재와의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너무 그럴 때는 자, 우리가 심상을 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팀장이나 뭐 부장이나 아니면 뭐 부모나 그 가해자 대상을 앞에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감정이 크기 때문에 내가 방어도 하면서 표현도 해야 되니까 분노가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 안에 있는 억울함을 얘기를 하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팀장은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들어야만 되는 상태다. 이 부분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줘서 약간 변형을 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아무 얘기를 못하고 들어야만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안도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훨씬 쉽고 안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임상을 해봤을 때 사람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이게 활성화가 많이 돼서 안 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게 그 비누자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감정에 대한 심상 기법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약간 활용하게 되면 너무 이 무서웠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도감을, 안정화 기법에서 나에게 안도감을 갖고 이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분들을. 네, 이 부분 참고해 보겠고요. 근데 이 내담자는
그 가해자를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상이 이렇게 무섭지 않고 실제로 이제 해봐서 이 대상이 무서운 것이 좀 없었다, 가해자들이.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제 실제로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다. 걔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자기 비난, 자책,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니까 내 안에 완벽주의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 완벽주의가 어떤 거니 하고 들어가 보면은 보통 자기 자책이 들어가요. 그럼 이 자기 자책이라는 것은 완벽주의라는 어떤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 기대치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너가 그럴 수밖에 없지. 너가 그러니까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나를 회초리로 계속 때리는 거죠.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내담자가 좀 지치게 돼요.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 외재와의 방법으로, 그럼, 민들레 너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 그 너를 비난하는 소리들, 이거를 그 자책이, 얘가 이제 어떤 이미지로 혹시 떠오르나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많은 내담자들의 이 자책이에 대한 부분이 뭐 잣대, 철잣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내담자들은 100개 이상의 양날이 뾰족하게 있는 날성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말로 들었을 때는 자책 그러면은 나를 자책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죠.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냥 철로 된 잣대, 혹은 그냥 아니면은 지금 100개 이상의 양날이 바로 가면은 벨 것 같은, 근데 그 크기가 보통 성인이 말하면 180에 있는 두세 사람의 크기보다 훨씬 다 안 보일 정도로 큰 양날의 날성검들이 100개 이상이 있는 그런 검의 모양, 이렇게 이미지로 얘기하면은 지금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똑같은 자책이지만 그 내가 느껴지고 전달되어지는 게 다르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내담자, 두 번째 내담자는 철자, 세 번째는 그 2m 이상의 세 사람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날쌘 양날에 100개 이상이 달린 양날, 이렇게 자체기를 할 때 느껴지는 그림이 다르죠. 그러면 세 번째 내담자의 자체기는 어느 정도로 자기를 자책하는 줄 우리가 훨씬 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상담자가 정말로 내가 힘들었겠다. 너 두세 사람을 덮일 정도의 양날이 있었다며, 그러면 너는 그 양날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옆 앞에서 베일 정도 위치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죠, 자책이.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자책이가 너 앞에서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면 너가 늘 너를 보호해야 되고 너를 베이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구나. 그래서 긴장하고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타당화를 훨씬 더 감정의 타당화를 내담자 편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체기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을 훨씬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기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움직여도. 그러면 너가 그 자체기 앞에서 자체기를 기준으로 1m 뒤로 한번 걸음을 움직여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m 어떻게 보이니?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몇 미터? 2m. 자, 한번 서서 보자. 자체가 어떻게 보이니? 5m 서보자. 그리고 한 10m 정도로 너가 그 자체기하고 조금 멀어져서 바라보면 어떠니? 이렇게 해서 거리를 완급을 내담자가 조절해 보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 신체가 걸어서 조절해 보니까 거대한 나를 해칠 것 같은 자책이었지만 이게 조절이 되어지구나. 그리고
내 키보다 좀 더 작은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너가 너 앞에 자체가 크게 있을 때는 너 스스로가 호흡을 하고 걸음을 옮겨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미지에서 보았는데 어떠니?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 어떤 학폭이라든가 혹은 뭐 직장의 왕따라든가 이런 트라우마 치료에서는 이런 방법을 이미지화로 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제화를 하는 방법들은 제가 영상에 올려진 다른 방법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상담사 선생님들, 이 영상은 상담사를 꿈꾸는 상담사들이 정말 내담자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내담자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상담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꿈꾸는 상담사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때마다 우리 영상을 만드신 분들이 힘이 나고 또 제가 촬영하고 있는 저도 힘이 나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상담사들에게 길을 만드는 이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